배우자는 언제든 이혼하면 그만인 타인입니다. 하지만 당신의 소중한 인생과 아이들의 미래는 여러분의 손으로 반드시 지켜내야 합니다. 여러분, 불륜수용소 3부 시작합니다. 1, 2부에서 우리가 알아본 것들이 있었죠. 남편이 가벼운 마음으로 저지른 불륜이 아내의 심리와 인생을 어떻게 망가지게 하는지, 그리고 가정을 지키겠다고 아내들이 상간녀 소송, 남편 뒷조사, 심지어 성테크닉까지 배우러 다니게 되면서 어떻게 아내분의 감정이 해리가 발생하고 히스테리까지 만들어지면서 결국에는 바람으로까지 가게 되는지 그 믿기 힘든 과정들을 살펴봤습니다. 이제는 이런 비극적인 악순환을 멈춰야 하겠죠. 무너진 아내의 심리와 가정을 구해낼 진짜 해결책을 찾아야 할 때인 거죠. 젠 선생님, 그 전 영상에서 가장 강조하셨던 게 하나 있죠. 외상 트라우마를 겪는 아내들은 생각 습관이 완전히 부정적으로 변해버린다는 거 말이죠. 혹시 이게 일상에서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나요? 내 생각의 습관은 부정적으로 바뀐다는 거. 쉽게 말하면 아내 마음속 감정 센서가 완전히 고장났다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과거에 행복했던 기억조차 모두 상처의 기억으로 바꿔버리게 되는 그런 상태가 된 겁니다. 외도가 일어나기 전이라면 남편이 미안하다고 설거지를 도와주거나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넬 때 그래도 노력하는구나 라고 좋게 받아들여집니다. 그런데 감정 센서가 고장난 아내는 다르게 받아들입니다. 저 인간이 상간녀한테도 저렇게 다정하고 그렇겠지? 지금 나한테 죄책감 털어내려고 쇼하는 거 아닌가? 하면서 남편의 모든 호의를 분노와 상처로 바꿔버리는 겁니다. 남편뿐만이 아닙니다. 아이가 투정 부리는 사소한 행동, 그리고 친구가 위로해 주려고 던진 평범한 안부 인사까지 전부 나를 공격하고 무시하는 부정적으로 해석하고 느껴지게 돼버립니다. 내 마음이 지옥이니까 내가 보는 세상 전체가 다 지옥으로 보이는 거고 실시간으로 주변을 공격하게 되는 겁니다. 일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분노와 상처로 바꾼다니요. 상상만 해도 정말 고통스러울 것 같아요. 키 선생님, 그럼 지금 이 영상을 보면서 힘들어하시는 아내분들이 스스로 점검을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내가 지금 위험한 상태구나 라고 단번에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신호 같은 게 있을까요? 네, 위험 신호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원인에 대한 추궁을 무한 반복하는 거예요. 매일 밤 남편한테 어디 갔다 왔는지, 뭐 하고 왔는지, 누구를 만났는지 묻고 또 묻게 되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건 남편이 어떤 대답을 해도 납득이 안 돼서 똑같은 질문을 다음날 또 하고 또 하고 이런 식으로 반복한다는 겁니다. 이런 상태시라면 이미 이성적인 통제력을 잃은 상태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어떤 대상에 갑자기 몰입하는 건데요. 앞에서 말씀드린 상처 해리로 가는 과정. 집에 있으면 답답하고 우울해서 미칠 것 같은 느낌이 들기 때문에 갑자기 일에 몰두하거나 동호회, 종교 활동, 또 해외여행, 과도한 쇼핑이나 다이어트, 성형에 미친 듯이 몰입하게 되면서 나 요새 좀 마음이 편해졌어. 이거 하니까 기분이 좋아졌어. 라고 스스로 느껴지고 있다면 그건 이미 위험 직전 단계라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자녀에 대한 감정의 변화입니다. 상처를 안으로 억압하다 보니까 가장 만만하고 편안한 대상인 내 아이들에게 나도 모르게 막을 수 폭언을 퍼붓거나 반대로 아이의 집착을 하게 되면서 내 불행한 인생을 보상받기 위한 수단으로 삼고 있다면 여러분의 외상 트라우마는 이미 골든타임에 한계까지 다다른 거예요. 추궁을 반복하는 것, 어떤 대상에 몰입하는 것, 자녀를 향해 분노하는 것, 이 세 가지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당장 멈추셔야 되겠네요. 그런데 젠 선생님, 아내가 지금 겪는 이 고통이 사실은 예전에 행복했던 상태로 되돌아가고 싶어 하는 마음의 거대한 자정작용이라고 하셨는데요. 이 부분이 잘 이해가 안 가는 아내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더 자세히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네, 많은 아내들이 고통스러울 때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왜 이렇게 힘든지, 이러다가 진짜 나까지 이상이 지는 거 아니야? 그런데 절대 아닙니다. 고통을 느낀다는 건요, 당신의 마음이 아직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행복해지고 싶다는 본능적인 에너지가 작용하고 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인간의 마음은 기본적으로 행복을 추구하도록 세팅되어 있어요. 그리고 내 결혼 생활이 소중했고 남편을 진심으로 신뢰했고 가정을 아름답게 꾸려왔던 아내일수록 그 배신감에 더 큰 고통을 느끼는 겁니다. 애초에 가정을 하찮게 생각하거나 남편한테 아무 감정이 없다면 고통스럽지도 않아요. 그냥 돈 챙겨서 이혼하면 끝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밤마다 고통에 눈물을 흘리고 계신 아내분들 부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잘못 살아온 게 아닙니다. 산산조각난 내 삶의 의미와 아이들을 지키려고 내 무의식에 온 힘을 다해서 싸우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제 진짜 치료를 해야죠. 그런데 아내분들이 너무 힘드니까 가장 먼저 찾는 것이 일반 부부 상담소나 정신과 아니면 유튜브 영상이나 AI 상담 같은 것들이거든요. 그런데 외상 트라우마 상태에서 받는 부부 상담이나 조언은 진짜 회복을 위한 방법이 아니라고 하셨는데 왜 상담을 받으면 안 되는 건가요? 네. 상담소에 가면 제일 먼저 뭘 하게 되나요? 부부의 기억 속에 있는 아픈 상처와 관련된 사연을 고주알 꺼내놓고 이야기부터 하게 돼요. 상처 이야기를 꺼내서 상담사와 공유하는 순간 여자의 무의식은 일시적인 공감을 통해 편안함을 느끼게 됩니다. 게다가 마치 남편을 범죄자 취급하면서 같이 홍담도 해주니까 내 편이 생긴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건 사실 상담사의 관심을 받으면서 상처를 마비시키는 또 다른 그런 의존일 뿐입니다. 심지어 대다수의 어설픈 상담사들이 뭐라고 솔루션을 주나요? 남편이 왜 외도했는지 과거의 원과정을 한번 분석해보자. 또는 아내분이 잠자리를 소홀히 한 책임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아내의 잘못으로 본질을 왜곡시키기도 합니다. 이런 잘못된 지식이나 정보를 진짜로 믿게 되면 아내는 내가 잘못했었구나 하고 자책을 하게 되면서 중증 우울증으로 가거나 남편이 외도한 원인을 찾아서 대처하려고 하다가 더 남편을 감시하고 집착하게 되면서 결국 본인의 외상 트라우마를 더 악화시키게 됩니다. 상처를 꺼내게 하고 공감을 해주는 건 일시적인 진통제일 뿐, 결국은 아내의 심리를 더 무너뜨리는 원인이라는 말씀이시군요. 그렇다면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아내들이 내 마음을 지키고 가정을 보호하기 위해서 당장 오늘부터 실천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사실 문제와 감정 문제를 별개로 분리해 보는 겁니다. 남편의 외도 사실, 상간녀 소송, 재산 분할, 이혼 여부 이런 건 전부 외부에서 일어난 팩트예요. 그리고 내 마음의 억울함, 우울, 분노, 슬픔 이건 내 무의식의 감정의 문제입니다. 아내분들은 이 두 개를 섞어서 생각해요. 남편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내 마음이 회복된다. 그런데 완전히 별개거든요. 오늘부터는 남편이 외도를 하든 말든 상간녀와 연락을 하든 말든 그리고 외부의 모든 사실 문제는 잠시 뒤로 밀어두세요. 남편은 지금 인간관계를 파괴하는 중증 심리장애에 걸린 환자일 뿐입니다. 그러니 남편이 하는 말이나 행동에 내 인생 전체를 결정짓지 마시길 바랍니다. 소송이나 이유는 사실과 감정이 정확히 분리된 후에 하셔야 나중에 가서도 후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내 마음을 먼저 고통에서 행복으로 전환해 놓으면 상황의 통제권이 나에게로 돌아오게 됩니다. 내가 안정되어 웃으며 아이들을 보호하고 있으며 남편은 그제서야 정신적인 불안과 극도의 스트레스 속에서 나올 수 있게 돼. 아내가 나부터 살아야겠다라고 결심하고 행동하는 그 순간이 남편의 치료 시기까지 앞당길 수 있는 유일한 시작점이 되는 거죠. 시청자 여러분, 기억하세요. 배우자는 언제든 이혼하면 그만인 타인입니다. 하지만 당신의 소중한 인생과 아이들의 미래는 여러분의 손으로 반드시 지켜내야 합니다. 내 소중한 인생의 문제를 감정적으로 결정하는 게 아닌 나를 위한 방향으로 돌리세요. 그게 당신의 남은 인생을 바꿀 유일한 방법입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희망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당신의 인생을 지키세요. 감사합니다.